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항공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 자, 오늘은 1분기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달성한 진에어와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진에어가 안 그래도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20% 상승하는 이런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러한 와중에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 저와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이후에 이러한 실적을 괜한 것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을 드리는 일본 노선 때문이겠죠. 그래서 일본 노선 어떤 현황인지 그리고 전망이 어떨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진화의 차트를 보시면 앞서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상승을 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금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호실적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응 전략을 짜는 게 좋고 저희가 어떠한 부분들 지켜볼 수 있을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시청해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진에어 같은 경우 실적 공시를 냈습니다.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왔는데요. 제가 이러한 실적을 진화의 컨센서스와 함께 좀 비교해 보면서 얼만큼 좋은 실적을 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신증권에서 진에어의 실적을 이렇게 4,237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979억 원으로 이렇게 영업이익도 20% 정도 상향을 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와중에 진에어 같은 경우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함께 지켜본다고 하시면 이 컨센서스보다 큰 폭으로 증가를 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죠. 얼마나 증가를 했냐라고 한다면 매출 같은 경우에는 4,303억 원대를 기록을 하면서 동기 대비 22.1% 이렇게 큰 폭으로 증가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전 분기인 23년 4분기와 비교해 본다고 한다면 25.4%로 크게 증가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또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985억 원대를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특히 전기 대비 증감률로 봤을 때 저희가 이제 110% 정도 증가를 하면서 이렇게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단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683억 원대를 기록을 하면서 동기 대비 13.8%, 전기 대비 62.2% 증가하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렇게 실적이 좋아진 이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일본 노선에 때문이겠죠. 특히 이제 일본의 엔화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엔화 약세 지속에 따라서 일본 노선으로 가고자 하는 여행의 수요가 많이 늘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러한 수혜를 진에어가 고스란히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런 1분기에 국내 항공사들의 일본, 동남아 수송객 증가 현황을 본다고 하시더라도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50% 이상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면들 덕분에 진해 같은 경우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증가를 했고 그런 모습으로 주가가 좀 상승을 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지켜볼 부분은 이렇게 엔화 약세가 지속이 되면서 계속해서 일본에 대한 여행 수요가 견조할 수 있을지 저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이제 일본에 대한 얘기를 했고 이제 동남아에 대한 얘기들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을 개인한 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본 그리고 이제 동남아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동남아 같은 경우에도 이 지역 여행 성수기인 겨울 시즌을 맞아서요. 동남아가 보통 이제 덥기 때문에 이 겨울에 좀 성수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겨울을 맞아서 이런 노선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 실적을 좀 견인한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좀 눈여겨볼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진해 같은 경우에는 인천과 베트남의 푸꾸옥 등 신규 취항 노선과 성수기 대비 좌석 공급 증대를 했고요. 또한 효율적인 기재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이런 좋은 실적을 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진에어가 이렇게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낸 이유 저와 함께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진에어가 어떠한 전략을 짜고 있을지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명을 드리기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있습니다. 일단 제가 제일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게 환율과 유가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유가 같은 측면을 본다고 하시면 최근에 유가가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영업비용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항공료에 대한 부담이 좀 많이 감소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환율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하면서 진행에게 좀 부담이 되고 있는 모습이겠죠. 이 환율 진행에게 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보통 이제 비행기를 빌릴 때 리스를 하고요. 이런 비용 달러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비용이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항공료 같은 경우에도 달러로
결제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달러의 상승은 진해에게 악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미국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줄어듦에 따라서 환율이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환율 변동성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진행와 같은 경우에는 환율 변동성 확대, 그리고 유가 상승 등 외부 변수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하기로 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 있을지 제가 또 추가적인 내용이 나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전달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계속해서 영상 시청해 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리스크에 대한 진에어의 대응 전략 살펴봤고요.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진에어가 최근에 이제 일본 지방 노선도 이렇게 좀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야코지마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일본 지방 노선에 대한 여행의 수요가 증가를 함에 따라서 이런 신규 노선을 다변하면서 수익성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와중에 진해가 또 신규 노선을 발굴을 한다고 밝히기도 했고요. 지방 공항발 국제선 공급을 확대하는 등 이러한 노선 다변화를 좀 추진한다는 전략을 짜기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게 일본 같은 경우에는 경쟁이 그렇게 치열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외항사들과 경쟁이 좀 치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노선 다변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전략을 짜고 있는 진에어 저희가 함께 계속해서 좀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진에어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고요. 차트적인 내용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저항계 좀 간단하게 보시면 진행 같은 경우 앞서 주가가 상승을 할 때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금일 이렇게 좋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선 반영된 측면이 보이면서 주가가 소폭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앞으로 지켜볼 수 있는 부분은 진행과 노선 다변화라던가 아니면 매크로적인 변수에 대응을 하면서 비수기인 2분기에도 좋은 실적을 낼 수 있을지, 그리고 이제 여행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면서 진호의 실적을 견인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에서 진에어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주가가 앞서 상승한 사례처럼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면들 부각되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요, 저희가 앞서서 저항을 받았던 장기동 평균선인 481선을 돌파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좀 차트를 저와 함께 크게 본다고 하시면 앞서서 이렇게 지지를 받았던, 그리고 앞서 지지를 받았던 라인대를 또 돌파할 수 있을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돌파 후에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은 이 라인대에 매물대가 많이 쌓여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매물대를 돌파할 수 있을지도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상승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좀 설명을 드렸고요. 항상 매크로적인 변수에 좀 노출되어 있는 모습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진행의 하방에 대한 전략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유가적인 측면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하면서 진영에게 좀 비용적인 점에서 부담을 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러한 면들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전에 지지 저항을 받았고 강력한 매물대가 쌓여있는 이 라인대, 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를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라인대가 중요한 게 지지 저항과 매물대뿐만 아니라 장기이동 평균선인 60일선과 얽혀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라인대에서 지지를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러한 부분 이탈하면서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함께 저점을 이렇게 이으면서 그어본 이런 추세선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도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진영의 실적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앞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내용들 함께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